주제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해. 안녕하세요. 문성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민법상 불법행위의 성립요건과 손해배상,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시효와 연대책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불법행위에 따른 형사책임과 별도로 피해자의 손해를 금전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런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하고 위법한 행위여야 하며,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가해자의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고의란 손해 발생을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특정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고, 과실은 결과를 예견하고 피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그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의미합니다. 손해는 재산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폭행명 예외손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경우 피해자는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3조는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은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나누어 청구할 수 있는데, 다만 특별한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이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영원히 유지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766조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는 손해의 존재와 가해자를 인식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권리는 시효로 소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법행위는 경우에 따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0조는 이를 공동불법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각 행위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즉, 여러 가해자가 함께 피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는 그중 재산이 있는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손해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폭행사건에서 두 사람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경우 피해자는 두 사람 중 재산이 있는 한 사람에게만 손해배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한 사람이 전액을 지급하면 그 사람은 다른 공동가해자에게 내부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불법행위자 외에도 사용자가 피용자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용자 책임 제756조도 있습니다.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피해자는 직원은 물론이고 회사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말고도 감독할 의무가 있는 감독자의 책임도 있는데, 예를 들어 미성년자 잘못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점유자, 소유자의 불법행위 책임 규정도 있습니다. 잘하시는 동물의 점유자 책임도 있는데,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주인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며, 이를 맡긴 도급인은 일을 시킨 수급인이 일을 하다가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해야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들은 본인들이 감독이나 관리를 철저히 했다고 입증을 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행위로 보이는 외관을 보이는 행위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의 행위 등은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즉, 누가 나에게 칼을 들고 시비를 걸며 공격을 했을 때 이를 방어하기 위해 발로 걷어찼는데 상대방이 넘어져 다쳤을 경우 형법상 처벌받지 않는데 이를 정당방위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정당방위의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문성식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